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어땠나요? 불룩 나온 배, 푸석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이유 없이 무거운 어깨. 혹시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듣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겁이 덜컥 나진 않으셨나요? 우리의 몸은 정교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엔진은 녹이 슬고 기름때가 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연기만 날 뿐 차는 나가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당신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굶어보기도 하고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폭식과 요요, 그리고 더 깊은 피로감뿐이었죠.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시스템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렉이 걸려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바로 리셋이죠. 오늘 소개할 책 할리 파스너크의 바디 리셋 다이어트는 바로 당신의 멈춘 대사를 15일 만에 재부팅하는 확실한 스위치입니다. 단 15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호르몬은 안정을 찾고 뱃살은 줄어들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열광한 그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대사증후군,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 속에 당분과 지방이 둥둥 떠다니며 혈관을 긁어대고 내장 사이에 지방을 쑤셔넣고 있는 상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현재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 진행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몸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 할리 파스너는 말합니다. 가장 먼저 소화기관을 쉬게 하라. 고형 음식은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대사가 망가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영양은 가득하지만 소화는 쉬운 형태, 바로 블렌딩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즙만 짜낸 주스는 오히려 독입니다. 섬유질을 다 버린 주스는 혈당을 폭등시키죠. 우리가 필요한 건 껍질과 과육, 섬유질이 통째로 살아있는 스무디입니다. 이 섬유질이 당신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자, 첫 5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하루 3끼, 우리는 씹는 식사 대신 마시는 식사를 할 겁니다. 아침에는 화이트 스무디, 점심에는 레드 스무디, 저녁에는 그린 스무디. 색깔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아침은 우유나 그릭 요거트로 단백질을 채우고 점심은 베리류로 항산화, 저녁은 녹색 채소로 포만감을 줍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마시기만 하면 배고프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스무디의 엄청난 부피와 풍부한 섬유질이 위장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는 중간중간 크런치 간식을 먹습니다. 하루 2번 아몬드 한 줌이나 삶은 달걀, 사과 반쪽 같은 건강한 간식은 허용됩니다.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대사를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저작 운동을 살려두는 것이죠. 이게 폭식을 막는 안전핀입니다. 실제 대사증후군을 앓던 50대 김 부장님의 사례를 볼까요? 첫날은 커피가 마시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3일째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며 붓기가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 5일 동안 당신의 췌장은 모처럼 휴가를 넣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들어오지 않으니 미친 듯이 인슐린을 뿜어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야 비로소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5일이 지났나요? 축하합니다.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기셨어요. 6일부터 10일까지 2단계에서는 하루 한 끼 씹어먹는 식사를 부활시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먹어선 안 되겠죠? 볶음밥이나 국밥은 잠시 미루세요. 샐러드, 구운 생선, 닭가슴살, 현미밥 반 공기.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때 혀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채소 본연의 단맛이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11일부터 15일,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제 스무디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두 끼는 건강한 일반식으로 채우세요. 이것은 다이어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초기에는 헬스장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는 고강도 운동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오히려 뱃살을 찌우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최고의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1만 보. 한 번에 다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길에 나눠서 걸으세요. 걷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약입니다. 몸이 가벼워진 2단계부터는 일주일에 3번 5분씩만 근력 운동을 더합니다. 거창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스쿼트, 런지 같은 맨몸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당분을 태우는 용광로니까요. 먹고 걷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잠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을 폭발시킵니다. 밤 11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혹시 회식 때문에 하루 망쳤다고 포기하려고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끼니야 다시 스무디를 마시면 됩니다. 자책은 스트레스를 부르고 스트레스는 다시 폭식을 부릅니다. 다이어트 중 두통이 온다면 10중 8구 탈수입니다. 지방이 분해될 때 독소가 나오는데 물이 없으면 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루 2리터, 물은 지방을 태우고 남은 재를 씻어내는 청소부입니다. 이 15일 동안 우리는 설탕과 이별합니다. 설탕은 뇌에게 마약과 같은 쾌락을 주지만 췌장에게는 채찍질과 같습니다. 설탕을 끊는 순간 당신은 진짜 배고픔과 가짜 식욕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아침용 화이트 스무디는 우유나 두유 베이스에 바나나 반 개, 사과 반 개를 넣습니다. 바쁜 아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잔이 오전 내내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줄 겁니다. 점심용 레드 스무디는 냉동 베리류를 활용하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단백질 파우더를 한 스푼 추가하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저녁엔 그린 스무디,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에 배나 키위를 넣어 풋내를 잡으세요. 녹색 채소의 마그네슘은 당신의 숙면을 도울 것입니다. 몸무게가 줄다가 멈추는 순간이 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지방이 빠진 자리에 수분이 차거나 근육이 붙고 있는 중입니다. 체중계 눈금보다 중요한 건 허리띠 구멍의 위치입니다. 10일쯤 지나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살아납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니 업무 효율도 오르죠. 건강한 몸이 가져오는 선순환입니다. 15일 리셋이 끝났다고 바로 치킨에 맥주를 들이키면 안 됩니다. 리셋은 끝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세팅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일탈 식사는 괜찮지만 기본은 유지해야 합니다. 외식을 피할 수 없다면 메뉴판을 정독하세요. 튀긴 것보다는 구운 것, 크림 소스보다는 토마토나 오일 소스, 밥은 반만 달라고 미리 말하세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을 지킵니다. 마트에 갈 때는 배고픈 상태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자리를 두세요. 신선 코너는 주로 가장자리에, 가공식품은 중앙 진열대에 있습니다. 카트의 80%를 자연에서 온 것으로 채우세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곧 나를 만듭니다. 쓰레기 같은 음식을 내 소중한 몸에 던져주지 마세요. 당신은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무디의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우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바로 장 건강 덕분입니다. 지방을 두려워 마세요. 아몬드, 아보카도,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은 나쁜 지방을 밀어냅니다.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죠. 지방은 적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을 끌어들이세요. 나 아파서 하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아침 스무디 한 잔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값이 비싸다고요? 병원비와 약값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제철 채소나 냉동 과일을 활용하면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1년 뒤에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병원을 오가며 약봉지를 뜯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벼운 몸으로 등산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있을까요?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보기 앱, 식단 기록 앱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록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군것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 과일만 잔뜩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설탕 폭탄입니다.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 우유, 요거트, 파우더가 섞여야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비율이 핵심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리트를 늘리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소파에 눕는 대신 청소기 돌리기. 일상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대사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유튜브 속 몸짱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직업이 운동인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완벽한 몸이 아니라 기능하는 몸, 아프지 않은 몸입니다. 어제의 나보다만 건강해지면 됩니다. 정리해봅시다. 1단계 오일은 3끼 스무디로 해독. 2단계 오일은 1끼 일반식. 3단계 오일은 2끼 일반식. 그리고 매일 걷기와 충분한 물, 수면. 어렵지 않죠? 복잡할수록 실패합니다. 단순함이 힘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보낸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핸들을 돌리면 충분히 건강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약으로부터의 자유, 피로로부터의 자유, 음식에 대한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15일의 리셋 다이어트가 당신에게 그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비싼 운동기구가 아닙니다. 믹서기 한 대, 그리고 마트에 가서 시금치와 사과를 집어드는 작은 용기입니다. 오늘 저녁 장보기 목록부터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만 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하루만 성공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하루가 모여 15일이 되고 당신의 평생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15일 뒤 달라진 몸으로 입고 싶은 옷은 무엇인가요? 옷장 속에 묵혀둔 그 옷을 꺼내두고 리셋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